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선 교과서를 가지고 요약하기 연습을 했는데요.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 위해서 만든 좀 다양한 그 글을 가지고 한번 요약하기 연습을 계속해서 이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요약하기 많이 하나요? 선생님 국어교사로서 학생들한테 꼭 가르쳤으면 하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요약하기 연습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뭐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읽죠. 그리고 많이 듣죠. 예를 들면 인터넷 기사를 읽는다든지 친구들의 댓글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교과서를 읽는다든지 또 온라인 수업에서 과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쓴 설명하는 글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읽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선생님 설명을 듣고 있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정보를 전달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또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걸 또 우리가 듣는다든지 이렇게 듣기가 많이 있는데요. 읽기보단 듣기가 더 많죠. 들으면서 중요한 걸 찾아내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요약이죠, 바로. 읽고 중요한 걸 찾아내는 거, 듣고 중요한 걸 찾아내는 게 다 요약하기 연습입니다. 그래서 요약하기 연습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우린 평소에도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런 읽고 듣고 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걸 빨리 간추려서 줄일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자기한테 중요한 어떤 그런 힘, 또 중요한 무기, 또 대단한 능력으로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공부라는 게 결국은 요약의 연속이, 요약하는 것의 연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 준비한 글 가지고 요약하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예, 연습 문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중심 문장 우리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또 해요? 예, 복습은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중심 문장은 주로 어디 있다? 처음 아니면 마지막에 있다. 처음이랑 마지막에 있다. 그 다음에 가끔 어디 있다? 가끔 중간에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범위가 넓죠. 다른 문장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따져봐야 돼요. 이게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일까 아니면 저 문장이 중심 문장일까 헷갈릴 때는 둘 중에 어느 게 더 범위가 넓은지 따져보면 우리가 중심 문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문장을 포함하는 관계를 잘 보면 되겠죠. 뭐는 아니다. 예시. 예를 들어서 뭐 이야기 또 뭐 어떤 인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심 문장이 될 수 없다. 그 다음 문제보다는 어디서 찾는다? 해결책에서 찾는다. 이 해결책이 정말 하고 싶은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 시작한 거죠. 문제만 나열하면 그건 제대로 된 글이나 제대로 된 말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예.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세 가지 할 텐데 하나는 중심 문장이 있으면 밑줄만 긋고요. 그 다음에 길면 중요한 부분만 찾고요. 그 다음에 중심 문장이 없으면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 때는 상위어,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가볼까요? 자, 여러분 앞에 선생님이 이제 퀴즈 냈었잖아요. 여러분 읽어봤죠? 읽어봤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해설을 해볼게요. 자,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제공하는 전화특수 서비스에 관해 그 기능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때요? 이렇게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에 가입하면 어떻다? 편리해진다 이런 거죠. 각 국번 땡땡땡 번으로 신청하면 되고 각 종목 사용 시에 1,000원, 그 다음에 2개야지 이상하면 추가로 500원만 내면 된다. 좀 깎아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한국정치통신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첨단 정보 사회를 가능하도록 하자.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맨 앞에 있는 문장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 둘 중에 어느 게 더 범위가 넓을까요? 서비스를 가입하면 편리하다. 이거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떤 정보 사회를 잘 살자. 어느 게 더 범위가 넓을까요? 예. 이 정보 사회를 살아간다는 이 뜻이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한다는 것보다 좀 넓죠. 이게 더 이렇게 범위가 넓죠. 이쪽이 포함되죠. 왜냐하면 이 어떤 이 정보사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것 중에 일상생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직장생활도 있고, 뭐 학교생활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사회가 일상생활보다 좀 더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죠. 사회생활에 일상생활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장생활, 학교생활,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은 정보사회, 사회생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문장은 마지막 문장이 되겠다. 중심 문장은 거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있는데 마지막 문장인데 이때는 중심 문장의 범위가 넓다는 걸 가지고 찾아냈습니다. 다음, 국어 어휘의 큰 특색이 하는 한자어가 많다는 것이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의심해 보고요. 그 다음에 한글학회가 엮은 사전에는 14만 개의 한자어가 있는데 표준만 14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자어가 8만 개다. 되게 많네요. 자, 우리말이 한자어 때문에 없어지는 일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어의 아름다운 표현을 살리기 위해서 잊혀진 우리말을 되살리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국어 어휘의 특색은 한자어가 많다는 첫 번째 문장이 정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일까요? 아니면 국어의 아름다운 표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말을 되살리자는 걸까요? 그러니까 문제죠. 한자어가 많다는 건 문제인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한 거죠. 예.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는 현실이죠. 근데 이 와중에서도 어떡하자? 우리말을 좀 되살리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다시 말해서 해결책.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이 뭐냐? 뭐다? 바로 한자어가 아니라 우리말을 되살리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문제보다는 해결책에서 찾는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뭐 9문제밖에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금방 끝날 거예요. 조금만 참고 들으세요. 영상 힘들다고요? 예, 맞아요. 영상을 집중해서 보는 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설명하는 걸 현장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영상이 현장보다 집중하기 어렵다. 네, 공감합니다. 자, 다음. 인간은 극한 상황에 처하면 그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런 일이 있었네요. 참 이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이 돼야지 진면목이 드러난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 두 번이 나타나네요. 그쵸? 예. 중요하니까 두 번 얘기했겠죠. 중심 문장이 반복되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이랑 끝에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중심 문장이 처음에도 있고 마지막에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이때는 뭐 의심할 여지도 없이 중심 문장은 바로 이제 반복되는 문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 이제 대학 입시, 이제 고3 되면 대학 입시죠. 대학 입시 얘기네요. 근데 너무 성적에만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데, 적성도 살리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제도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쵸? 교육 제도가 지금 너무 성적 중심이다. 이런 얘기네요. 중심 문장 가끔 어디 있다? 가끔 중심 문장은 이제 가운데 있죠. 중간에 있죠. 취미 적성 이제 여기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 문장보다는 뒤에 있는 문장보다는 이 앞에 있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려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제도. 좀 교육제도가 문제니까 어떤 해결책, 취미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 그 해결책이 되겠죠. 예. 성적은만 있는 건 문제죠. 문제보다는 해결책. 가끔 중간에 나오겠죠. 중심 문장은. 다음. 대학 교수 한 분이 이제 집을 지어서 이제 서재를 만들고 싶었나 봐요.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하네요. 뭐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성들이 더 서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대요. 근데 이건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남성들은 이제 집에 게임방을 만드는 게 젊은 분들은 로망이라고 하네요. 꿈이라고 하네요. 로망은 이제 꿈 이런 거죠. 바라는 바. 네, 그런 로망이나 꿈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서재가 있냐고요? 선생님 없네요. 네. 이렇게 해서 근데 건축업자가 뭐라 그러냐면 50만 원이나 달라 그래요. 50만 원 너무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요즘 책값이 너무 좀 비쌉니까? 건축업자는 책값까지 포함했군요. 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다 뭐예요?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이게 이야기죠. 이야기는 중심 문장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중심 문장은
자, 어디 있을까요? 책이 장식용으로는 등장해서 안 된다. 책은 장식이 아니다. 이제 이게 바로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예시나 이야기는 중심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영어 얘기네요. 아, 선생님도 영어 잘 못하는데. 자, 외국인과 만나서 인사말도 못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문제죠, 문제. 아, 이거 문제예요. 이거 정말 우리 영어를 맨날 배우는데 이게 바로 문제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됐어요? 야,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좀 뻔뻔해져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쭈삣쭈삣하지 말고 그냥 뭐 우리 어차피 외국어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잘하면 됐지 외국어를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뻔뻔하게 뭐 콩글리시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오히려 더 그게 영어에 좀 더 가까워지는 영어의 자신감을 갖는 게 아니겠느냐. 그것이 더 외국인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냐. 이 부분은 뭐 일리가 있네요. 영어 잘하면 좋을 텐데 유창하게. 네, 어쨌든 자신감을 갖고 뻔뻔하게 한번 덤벼보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다? 문제 중심 문제가 어디 있다? 문제보다는 이건 다 문제죠. 앞에는 다 문제예요. 해결책에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연 얘기네요. 인간이 자연을 파괴했대요. 그런데 도시를 만들고 나서 또 어떻게 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저 공원을 만들었대요. 자연을 파괴하고는. 자연을 다시 좋아하는 거죠. 이건 중심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인간은 자연을 정복해놓고 자연을 동경한다. 이거 그대로 그냥 쓰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일단 파란색은 좀 길죠.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고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자연을 정복하고 다시 자연을 동경하는 요거만 하나 집어넣네요. 어리석은 존재다. 뭐하러 파괴했어, 그죠? 뭐하러 도시 만들었어요? 공원 만들 거면 편리하다고요? 예, 그렇죠. 도시가 편리하죠.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자연 속에 만들었으니까 파괴한 거다. 글쓰니까 하고 싶었던 얘기죠. 자연 파괴는 어떻다? 이게 좀 더 세련된 잘 만든 요약문이겠죠. 자연 파괴, 여기서 갖고 오는 거죠. 주어진 단어를 가져오는 거죠. 자연 파괴. 위에서 자연 파괴를 가져오고 요거만 하나 좀 집어넣어 볼까요? 자연 파괴는 어리석다 이거죠. 뭐 할 걸 또 공원을 만들고 또 가정마다 또 정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냐. 이 단어를 찾아낼 수 있다면 정말 뛰어난 요약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없어도 돼요. 중1이니까 나중에 천천히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이네요. 예. 사람은 자기를 진실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을 때 매우 안정되다. 그렇죠, 여러분. 가족이 좋은 이유가 뭐죠? 힘들 때 꼭 안아주죠. 한마디 말도 안 해도. 자, 이제 부모 얘기가 나요. 부모가 자기를 진실로 받아들인다고 느낄 때 자녀는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편안하다. 어때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인정해줘.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넌, 아빠 아들이야. 아빠 딸이야. 엄마 아들이야. 엄마 딸이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받아들여줄 때, 편안하죠. 안정되죠. 자, 청소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청소년의 이야기에 진실로 관심을 주게 합니다. 청소년을 진정으로 주는, 저 보니까 되나. 결국은 사람은 이제 자기를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을 때 안정된다. 모든 인간은. 그런데 청소년도 인간이다.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을 때 매우 안정된다. 받아들여주는 게 뭐냐? 존중받는 거, 그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받아들일 때 안정감을 갖는 것처럼 사람 중에 한 명인 청소년 역시 그렇다. 가장 일반적인 3단 논법이죠. 3단 논법이 뭐냐고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사람의 소크라테스가 속하니까 사람의 청소년이 속하니까 이렇게 대전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 이걸 대전제라 그래요. 대전제를 사실 참이죠. 팩트죠. 사람은 자기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을 때 되게 안정감을 느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 사실이잖아요. 근데 청소년도 사람이죠. 어린 사람이죠. 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죠. 그래서 사람은 진실로 받아들일 때 안정적이다. 청소년은 사람이다. 따라서 청소년도 자기를 받아들여주는 거, 존중해주고 말을 이해해주는 거, 받아들여주는 거죠. 그럴 때 안정감을 느낀다.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 중심 문장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죠? 사람은 받아들일 때 안정된다. 그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결국 청소년 이야기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이제 대전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인정된 사실, 근거, 대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결론을 도출하는 거니까 하고 싶은 말은 결론이 되겠죠. 마지막 문장이 되겠네요. 좀 더 세련되게 바꿔보면 청소년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은 순서를 바꿔보는 거죠. 청소년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은 청소년을 존중하며 여기 존중하며 갖다 쓰는 거죠. 그다음에 그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세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줘서 세련된 요약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맞죠? 예. 3살 박이 꼬마,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다 이야기죠. 다 이야기. 그쵸? 전부 다 이야기. 이야기는 중심 문장이 될 수 없다. 음식점 가면 막 이렇게 어떤 아이들이 막 버릇없게 이렇게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그러면 휴지 뽑고 그러면 좀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놔둬서 그 아이를 욕구 불만 없이 키우는 게 중요할까요? 그래서 아이의 욕구를 들어주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가르치는 게 중요할까요? 자, 그 얘기죠. 역시 앞에는 이야기니까 중심 문장이 될 수 없고 아이가 자신의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중심 문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에게 자신의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좀 세련되게 말하면 자녀에게 아이를 살짝 자녀라고 좀 바꿨죠. 자녀에게 욕구를 절제하는 법, 요거 좀 만들어냈죠. 절제, 요런 단위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이게 절제죠, 절제. 그래서 상위어로 이렇게 살짝 바꿔봤습니다. 세련되게.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복습해 볼까요? 자, 또 외워야죠. 중심문장 어디 있다? 처음이나 마지막 문장이 있다. 그 다음에 가끔 어디 있다? 중간에 있다. 범위가 넓다. 그 다음 이야기는 아니다. 예시는 아니다. 인용은 아니다. 문제보다는 해결책에서 찾는다. 오늘 온라인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등교 주간에 만나요.